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권미란 앵커의 빈자리를 제가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한 녀석들 분위기가 좋고 또 강한 녀석들이 여러분들을 또 잘 이끌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좀 자자해서 이렇게 또 구경을 할 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1시간 동안 좀 잘 채워보려고 합니다. 강한 녀석들은 오늘로 딱 3달이 됐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시작을 했고요.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3달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 그때 아마 떠오르기 싫으실 텐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장 분위기 참 힘들었었죠. 상반기 내내 힘들었었는데 5월 16일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2600선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은 2500선대 중반이니까 그때만큼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시장이 하나의 골짜기를 만들 동안에 이 5명의 강한 녀석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본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시장도 강해지고 있고 이 강한 녀석들이 실력 발휘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시황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들 또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추천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4의 멤버는 여러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궁금하신 점들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들 남겨주시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입이 돼서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임질 3분의 강한 녀석들 소개해드려야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신상원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3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3분이 저랑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이나 다른 코너를 통해서는 10분, 20분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1시간 동안 길게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좀 더 얄짜배기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분 시장 코멘트 어떻게 가져오셨을지 강한 코멘트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3분이 가져오신 강한 코멘트입니다. 먼저 신상원 전문가, 속도보다 방향을 보자, 방향 얘기를 해주시네요. 신규수 전문가는 수익률 게임 지속,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 이번 주 주요 이슈 이렇게 3개의 코멘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상원 전문가의 속도보다는 방향을 보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시장 전반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어떤 쪽으로 가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네, 뭐 제가 처음 이제 방송 나와서 제가 뭐 야구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지만 야구 선수 임창용 선수가 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상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5월에 그 공포스러울 때 했던 게 이제 겨우 제자리에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급해진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걸 좀 접하다 보면 왜 내 거 빨리 안 가? 왜 빨리 안 가?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다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하고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는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우리가 크게 떨어졌을 때의 그 2600 그 정도라고 보면 거의 아직 회복을 못 했거든요.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 단계에 있으니까 그래도 방향을 잡아놓고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우리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항상 드린 것처럼 좀 차분하게 뭐 단기적인 이슈에 좀 뭐 올랐대 뭐가 좋아졌대 이래갖고 막 달려들고 이렇게 뭐 들뜨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시장의 방향대로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러다 보면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뭐 7월부터 뭐 매수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 내내가 아니라 한 중순부터 해서 8월 초 지금까지 한 4조 원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단기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고민할 구간이 옵니다. 또 지수도 한 2600 정도로 근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지수가 오르니까 이제 내 거가 다 제자리에 오겠지 수익도 나겠지 하지만 이 지수를 올린 외국인들은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났겠지. 지수 대비 거의 한 10% 정도는 저점 대비 올라왔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할 건데 그런 움직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말에 이제 뉴스가 났죠. 이제 하원까지 다 통과했던 그 뭐 바이든을 위한 인플레 감축법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를 위한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한 종목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 만한 그런 시간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지난 주말에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는 수소 관련주 이러다 보면은 2차 전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전기차 업체에 이제 수혜를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멀지만 현대자동차까지 한번 눈여겨서 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광복절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눈에 띄던 게 있었어요. 그 대북 관련 메시지를 예상보다 조금 더 진전된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북한의 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첫 그 메시지로 광복절 메시지로 담대한 뭐 이렇게 구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을 보면은 예상보다는 좀 유화적인 표현, 좀 포용적인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관련된 경협주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그리고 북한이 일단은 때를 쓰는 거를 한번 했었잖아요. 뭐 김여정이 삐라에서 그 뭐 코로나가 온다 이렇게 좀 때를 썼지만 일단은 우리는 담대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쪽의 반응도 보면서 뭐 경협주 그동안 좀 소외됐던 그런 관련주들 그리고 뭐 식량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조비라든가 남해화학 그다음에 뭐 경농 그다음에 뭐 신원 그다음에 뭐 아난티 등 이전에 대북주들이 움직일 때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예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바닥에서 반등할 때처럼의 강한 이 속도가 나지는 않되 다만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가운데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자라는 관점의 시험관을 좀 펼쳐주셨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나머지 두 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성원 전문가는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은 오른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속도도 이전처럼 빠르고 방향도 우상향이다 시장 정말 좋을 거다 그러면 초록불을 켜주시면 되고요. 속도도 좀 느려지고 방향도 좀 기간 조정 성격으로 플랫하게 차익 매물을 받으면서 당분간 쉬어가지 않을까 하면은 빨간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원 전문가님은 그 중간이니까 노란불을 좀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불을 켜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지금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신성원 전문가님은 노란불을 켜주시면은 지금 살짝 바뀐 것 같고 일단 이정우 전문가님 빨간불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전 그렇죠?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군요. 노란색이 안 되나요? 제가 노란색입니다.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그러면은 신기수 전문가님, 이정우 전문가님 나름 노란불을 주신 건데 그러면 세 분 모두 다 속도는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되 우상향이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이정우 전문가님 좀 알려주실까요? 저는 속도, 방향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약간 개별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기수 전문가님은 왜 노란불을 주셨어요? 일단 너무 이제 시장이 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좀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 쉬는 동안에도 쭉쭉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갈 때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쉰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뭔가 좀 종목들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은 움직이되 지수 단에서는 좀 숨고르기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시장과 종목이 같이 오르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께 이런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은 사실 현재 구간까지 2,500선 중반까지 오는데 삼성전자의 힘이 거의 없었죠. 6만 원선 아래에서의 흐름을 나타냈는데 요즘 들어서 삼성전자가 조금은 달라진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낸다면은 그럼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61선까지 시원하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너무 막연한가요?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우리나라는 이제 좀 반도체에서 대장들, 큰 형들이 좀 움직여야지 뭐 관련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또 올라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전에는
당연히 좀 이렇게 힘을 못 발휘했죠. 근데 이번에 이게 뭐 모멘텀이 될진 모르지만 이재용 회장이 그 사면도 되고 또 새롭게 이제 미국에 진출하던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이런 게 된다면 조금 그때서야 좀 움직이겠지만 좀 빠르게라기보다 좀 천천히 해서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그렇게라도 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뭐 신재생 쪽이라든지 이쪽은 개별 수익률 게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단기 차익 실현도 고민해야 할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은 좀 챙기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뭐 제가 스티커를 처음 받은 대명에너지 같은 이런 그 태양광 에너지 관련들은 좀 많이 좀 올랐었어요. 그리고 또 로봇주들도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쉬는 구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것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막 이제 좀 꿈틀꿈틀 되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준비를 해보고 또 좀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로봇들이 움직일 때 이게 마지막 슈팅인지 아닌지는 뭐 시장이 답을 주겠지만 그런 것들도 또 챙길 준비를 좀 하되 이전보다는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단기에 강하게 슈팅한 종목군들은 챙기고 가자. 지금 게시판을 좀 보니까 신상호 전문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북 관련된 부분에 확실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관심이 좀 높은데 이영아님께서는 대북 메시지 말로만 거창하던데 이러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다른 분도 이 북한과 관련된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북한 스스로 핵을 없애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 좀 역시 회의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모멘텀을 받으려면 이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두를 던졌으면 저쪽에서 조금 좋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나오거나 좀 투정을 부려도 그래 좀 들어줄게라는 그 뉘앙스가 이제 속에 북한은 항상 말 속에 뜻이 있고 그 뜻 속에 또 다른 게 뭔가 이렇게 숨어 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엔 그래도 보수적인 정권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그래도 좀 괜찮게 낸 거니까 일단 말뿐이긴 하더라도 좀 받아들여지는 그쪽 북한이겠죠. 그쪽 입장에 따라서는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야죠. 우리가 시장이 좀 안정되려면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우크라이나나 뭐 미중 관계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지정 리스크도 상당히 무시하기가 좀 힘든 그런 시장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대입니다. 희망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단 방향은 확실하다. 이렇게 신상훈 전문가 강한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강한 코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코멘트가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수익률 게임 지속. 신기수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시장은 이번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0.5% 하느냐, 0.75% 하느냐, 거기에 이제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그 FOMC 때까지는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을 소화하느라고 시장이 뭐 이제 조정도 좀 받았다가 뭐 또 올랐다가 뭐 반등이 나왔다 이런 형태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잭슨 홀 미팅도 있고 다음 달에 이제 CPI를 확인해야지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심리가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전부 다들 이제 하나둘씩 이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이제 뭐 더 갈지 안 갈지 이제 결정을 좀 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S&P 500 차트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뭐 단기 과열권에 일단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왔어요. 지금 1차 목표가 제가 4,200 드렸고 2차 목표가 4,300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쉬지 않고 사실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121선도 위쪽에 있는데 한 번에 돌파를 해가지고 다시 4,400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좀 쉬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뭐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때 이제 파월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미국 증시도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 없다 이러면 또 바로 가버릴 수도 있죠. 그런 두 가지가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측면과 여기서 이제 뭐 쉴 수도 있다는 측면이 다 혼재하게 된다면은 그럼 종목 장세예요. 그러면은 지수보다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종목 장세가 아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종목 쪽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지만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종목 장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은 따라잡지 말자. 이게 제일 기본이다.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61선과 21선을 동시에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61선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 오늘 다들 움직이고 있지만 그쪽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하나의 레벨업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시나리오는 사실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다른 대형주들,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의 대형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의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죽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이제 크게 안 끌어올리면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대형주들도 똑같이 움직이면서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어쨌든 시장은 더 종목 장세는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긍정적이다 보일 거고요. 또 이제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내려온 게 왜 내려왔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 그 속도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또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쪽은 시장의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건설주들이 오늘 이제 정부가 250만 호 뭐 그거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조금 숨죽이고 있는데 전 숨죽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끝이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사우디하고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팅 그거 이제 모멘텀은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좋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8월 중에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 우리나라 확정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AI 로봇 이쪽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제 중국의 바이두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몇 개 도시에 무인 택시 이제 허가를 하면서 바이두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한 10개 정도 투입을 한다고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어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자율주행용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계속 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 장세 지속될 걸로 이제 다음 달 FOMC 때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종목별 순환매 잘 따라잡으시면은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 차트를 보면서 지금은 일단은 과열 구간이다, 쉬어갈 거다, 종목별 수익률 게임을 활용해보자. 그러면 이제 세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면 이 종목군들 가운데서 어디에서 수익률 게임을 펼칠 것인가? 많이 종목군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나눌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기술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경기민감, 건설, 원전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성장 섹터, 자율주행, AI, 로봇 이렇게 해서 초록불, 노랑불, 빨강불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서 나는 수익률 게임을 펼치겠다 하면 초록불이고요. 경기 민감 섹터라고 분류하기엔 좀 그렇지만 건설이나 원전 쪽이다 하시면은 노랑불, 그리고 이 자율주행, AI, 로봇이다 하면은 빨강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면 수익률 게임을 어디에서 펼칠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불을 바꿔주세요. 네. 세 분이 지금 불을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볼 자신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불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빨강불, 초록불, 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도 지금 열심히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 색깔. 하얀색은 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세팅이 끝난 신상호 전문가님, 빨강불 확실하죠? 네, 뭐 빨간불. 네. 빨강불이면은 자율주행 AI 로봇 네. 맞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요 8월 요 한 2, 3주 동안에 큰 반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까 신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도 섹터 중에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퓨런티어라든가 캠시스라든가 이런 게 한 달 전에 시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그 단계, 그리고 또 AI도 마찬가지로 뭐 메타버스도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큰 빚을 못 봤으니까 지금 이후에는 요 애들이 조금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AI, 로봇 쪽 이렇게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은 그럼 어디서 수익률 게임 펼치신다는 건가요? 저는 따로 뭐 이렇게 딱히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네. 시장이 한쪽으로만 쏠린다라고 한다라면 좀 소외되는 장이 좀 많이 연출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된다. 어차피 저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1, 2, 3, 4, 5번 객관식으로 들으면 난 6번 이런 친구 꼭 있거든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혈액형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AB형입니다. 예, 제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나 봐요. 예, 맞았습니다. 예, 혈액형은 과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신기수 전문가님은 수익률 게임 어디서 펼친다는 계획이세요? 저도 6번인데. 여기 AB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어느 한쪽에 몰입을 해가지고 계속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상추 먹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추 이렇게 네. 심어 놓으면은 이쪽 자라면은 그거 이렇게 끊어 갖고 먹고 네. 또 저쪽 자라면 저거 끊어 가지고 먹고 그러듯이 네. 예, 지금은 이제 여러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활발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눌림 구간이 오게 되면은 그쪽에 들어가서 또 어느 정도 오르면은 수익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빠른 순환매니까 빠른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골고루 좀 편식하지 말고 수익률 게임을 펼쳐보자. 제가 사실 질문 드렸던 의도는 그건 아니지만 이 두 분이 쏙쏙 이렇게 잘 빠져나가시네요. 그래서 시장 골고루 좀 수익률 게임을 펼쳐보자. 우문의 현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코멘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우 전문가는 오늘이 화요일인데 사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이슈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이정우 전문가는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색깔이 시장 흐름을 좀 타면서 이슈나 이벤트를 활용해서도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 전략을 여러 번 좀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이번 주 이슈는 다들 기다렸던 주택 공급 250만 호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설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눌려주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직 저는 건설주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네옴시티라는 큰 재료가 있다. 지금의 눌림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갤럭시 Z4 시리즈가 이제 오늘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전작에 비해서 그 Z3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약간 조정이 있다가 지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거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Z3 같은 경우에는 Z21이 사전 예약 판매 대수가 되게 저조했습니다. 근데 그걸 돌파하면서 약간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Z4가 관련해 가지고는 전작인 S22가 사전 예약이 100만 대 정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Z4 이슈가 좀 많이 불기 위해서는 기존 전작인 S22를 사전 예약 판매 대수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하지만 사전 예약 대수, 판매 대수가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또 오늘 빌 게이츠가 국회에 방문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막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약간 원전 관련주들이 약간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8월 18일 날 있을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1차로 열립니다. 이게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랑 중기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원전은 지속적인 모멘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서머너즈와 클로니클이 출시가 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컴투스가 오늘 상승세가 이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한 녀석들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나 이런 부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8월 18일 날 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폴란드와 방산 수출 본계약 체결 예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약 20조 원 정도인데 FA50 경공격기 개량형이 약 48대, 그리고 K2 전차가 980대, 그리고 K9 자주포가 648대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8월 18일 날 본계약 체결 예정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나온 건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방산주들 움직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또 8월 19일 날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엔터주들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좀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항상 한 주가 시작하는 첫 거래일 날은 전체적인 이번 주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가야 어느 정도 종목군 그리고 섹터군들의 흐름을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 날 이번 주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플레이가 어떨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하려고 치면은 어떤 때는 이벤트 공개되고 급등하면은 이것 때문에 잘 간다고 하고, 어떨 때는 재료 노출 때문에 오히려 더 꺾인다고 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일정들 가운데서 아직 선반영이 안 된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원전 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오늘 약간 갭상승하고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재료가 있기는 있는데 미리 사신 분들이 이제는 좀 재료 노출되고 빠져나올 타이밍으로 보시는 건가요? 빠져나올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때 지금 정도면 뭐 블랙핑크 관련주들은 지금도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료 일정이 노출됐지만 이 재료로 인해서 더한 시너지가 발생을 하냐, 그 다음 재료가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뭐 주가상 이 차트가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물론 다른 코너였지만 이렇게 일정들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해주시는데, 엔터 섹터에서 요즘 들어서 컴백했다고 주가가 예전처럼 민감하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던데 블랙핑크는 좀 다를까요? 이렇게 다르다고 보셔서 가져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블랙핑크는 좀 다르다고 느끼고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지금 선풍장이 10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컴백 관련해가지고 월드투어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컴백이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제가 이제부터 드릴 질문이 답정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나왔습니다. 6개의 일정이 있는데요. 신기수, 신상훈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나는 한번 이 이벤트로 수익률 게임을 펼쳐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다 하시면 초록불을 켜주시고요. 만약에 선발형돼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하시면 빨간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신호를 쏘아주시죠. 네. 과연 이 이벤트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두 분이 좀 설정을 해주시는데 신상훈 전문가님이 가장 기계에 능숙하신 것 같아요. 이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초록불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네. 어떤 이벤트 펼쳐보고 싶으세요? 저 원전 관련 이제 말씀하신 거. 네. 네, 왜냐면 원전이 지금 살짝 뭔가 이렇게 끓어오르듯이 지금 야금야금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 일정에 맞춰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대신 이제 거래량이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우진이라든가 뭐 한신기계라든가 오늘도 조금씩 오르고, 보성 파워텍도 오늘 좀 올랐다 내렸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한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블랙핑크도 네. 이번에 오랜만에 YG에서 제대로 다시 컴백을 하는 그룹이고, 그냥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가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는 것 같아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동남아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에 맞춰서 한번 해볼만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그리고 블랙핑크 컴백 이벤트 이렇게 두 개를 봐주셨는데, 신규수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예, 저도 원전 쪽을 제일 지금 보고 있고, 원전 네. 쪽은 지금 그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 이집트 계약 건수도 지금 드러나질 않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체코라든가 뭐 이런 쪽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또 뭐 K텍스놈이 들어가는 건도 있고, 그래서 원전 쪽은 아직까지도 뭐 이제 그 드러나지 않은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블랙핑크 건도 저도 이제 그 상당히 뭐 좋게 봅니다. 그쪽에 블랙핑크가 진짜 보면은 여자 BTS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YG 엔터테인먼트 차트가 나갔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저 차트에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당장에 여기 들어가기보다는 뭐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5일선 네. 정도 만났을 적에 뭐 들어가는 게 어떤가. 아니면 지금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려면 좀 분할 매수 정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원전하고 또 이 블랙핑크의 컴백과 맞물리는 엔터주 쪽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마도 남성 전문가 세 분이 이 좀 사심이 반영된 이벤트의 선정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 전체적으로 블랙핑크는 상당히 남녀노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가에도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 사이에 게시판에서 또 신상훈 전문가님 화이팅 이렇게 콕 집어서 응원의 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남은 시간도 꾸준히 여러분들의 의견 다 들으면서 또 이 시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5분으로 시작해서 그 사이에 약간의 멤버 교체가 있기는 했지만요. 처음부터 시작해 주셨던 분들은 총 50개가량의 종목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50%에 적중하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대체적으로 수익률 두 자릿수대를 만들면서 티켓을 획득한 상황인데요. 물론 신기수 신상원 전문가님은 이 후발주자로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현재 티켓 보유 현황 리스트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까지 수익률 집계 봤습니다. 티켓 현황 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철강주가 강세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관세 철폐를 제고하면서 국내 철강주가 반사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제고된 건데요. 장중 20%나 넘게 상승했던 경남스틸, 현재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14%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금강철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좋을 때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시 주춤했던 항공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진에어를 중심으로 항공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 우려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화장품과 의류 기업들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 상황에서 오늘도 웃는 전문가님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로 티켓 획득하셨을지 강한 녀석들 티켓 획득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 티켓이 나왔습니다. 1위만을 바라보며 치타처럼 빠르게 달리고 계신 이정호 전문가, 네,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가 오늘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 신작 크리니컬 롤 정식 출시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2분기 실적 호조에도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목표가 99,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94,10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 14.06% 기록해 주셨네요.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만을 바라보는 1위 해바라기.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1위입니다. 유세벽 전문가 24장으로 1위 계속해서 달리고 계시고요. 이정우 전문가 오늘 티켓 단독으로 추가하면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긴장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1위탈한 이정우 전문가 이제 3장만 더 모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21장이시고요. 윤견 전문가 15장, 신기수 전문가 9장, 신상원 전문가 1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기간 대비로는 이 5분이 고르게 지금 성적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차곡차곡 티켓을 좀 쌓아 올리고, 그리고 후발주자로 함께 해주신 신기수 신상원 전문가님의 종목군들도 하나 둘씩 티켓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컴투스가 지금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추천주였고요. 이 종목이 8월 9일에 추천이 돼가지고 네, 지금 벌써 강하게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일단은 스티커부터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티켓이 수여가 됐고요. 이정호 전문가님, 오늘이 또 디데이입니다. 일정을 매번 좀 체크를 해주시는데 서머너주어 또 크리니컬 오늘 다운로드 시작도 됐고 주가도 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적 발표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잘 나오면서 한 산을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게임도 출시하고 나서 이렇게 애플 스토어에서 양대마켓에서 1위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이렇게 탈피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모습세가 작고, 목표가를 99,000원까지 드렸었는데, 이 목표가까지 오는 흐름 지켜보면서 그 다음 10만 원 넘겨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것까지 챙기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상승세는 좀 약간 의미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벌써 주가 움직임이 대단하죠.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기존의 목표 주가는 99,000원인데 이때 도달하면은 또 추후에 전략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투스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전문가들도 게임주에 대해서 상당히 또 여러 번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셔서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강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골라오신 강할 종목입니다. 앞으로 수익 사냥에 나서는 3개의 종목 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가 더구전자고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 A스토리, 마지막으로 이정호 전문가가 YG플러스를 가져오셨는데, 먼저 신상원 전문가부터 알아볼게요. 더구전자입니다. 약간 이 종목만 색깔이 다른 것 같아서요. 더구전자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더구전자는 주식을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혹시 아이폰?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새로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구전자는 잘 아시겠지만 초소형 카메라 모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정밀 부품들 만들고 또 자동차용 전장 사업에도 이제 진출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회사인데, 항상 아이폰이 출시된다, 애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이슈가 같이 있습니다. 실적도 탄탄하게 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분 투자를 한 그 와이트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 유지가 되면서 좀 상승이 나오니까 또 주가 반응도 나오고 거래량도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 6월달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한번 좀 쭉 밀렸지만 다시 야금야금 지금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윗골이 달면서 이제 거래량을 좀 잡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지금 장기 평선을 살짝 걸치는 그런 기술적 흐름에서도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나서 좀 숨죽이고 다시 한번 달려볼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차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 14가 출시된다고 하는 뉴스들이 이제 나오면서 반응이 보일 것이다, 이게 예상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이폰 판매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아이폰이 지금 예상 출하 대수가 한 9천만 대, 애플 측에서도 그 정도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로 좀 애플은 그런 아이폰 자체가 이제 프리미엄 폰이다 보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요 LG 이노텍이 실질적인 수혜주긴 하지만 더구전자도 같이 함께 LG 이노텍 이제 납품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애플 관련 기대주로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또 이 회사가 좀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수소 에너지 감지 센서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 기술을 이제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 또 더구전자 자체적으로도 전기차 관련 충전경 그 35kW짜리 직류 전원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력, 이런 다양한 이슈들도 좀 있는 좀 탄탄한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좀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에서 천천히 이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6,800원 정도 보고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을 잡고 1차적인 목표가는 9,000원을 잡고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애플 이슈가 같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거래가 좀 들어온다면 1차 목표가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모멘텀이 최근에 있었죠. 이 네. 삼성 쪽에서 Z 플립과 Z 폴드 4를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는 종목이 KH바텍이나 뭐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인데 사실 모멘텀 효과를 이번에 많이 못 봤잖아요. 더구전자는 좀 다를까요? 다르길 바라고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도 아까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그 일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예판이 들어갔으니까 그 예판에 대한 그 예상 출하 대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힐 때는 좀 긍정적으로 잡힌다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예상을 하는 거로는 뭐 폴더블 폰 수요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자체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모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또 애플도 폴더블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좀 일정을 갖고 기대를 했는데 좀 밀리거나 왜 안 가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들 심리가 좀 급한 거일 거지 나중에 보면은 다시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 경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미국이랑 중국 사이 안 좋은데 아이폰 잘 팔릴까요? 지금 그 애플에서 그 메이드 인 타이완을 지고 중국으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애플은 저도 아이폰도 쓰고 뭐 삼성 거도 쓰고 그러지만 애플에 대한 고객 충성도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 금지를 부품에 대한 거 금지를 강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웬만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종목 더구전자 추천이 나왔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더구전자, 아이폰, 메모, 애플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데 또 실제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더구전자도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 블랙핑크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YG 계열사 YG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추천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계열사로 음악 플랫폼 운영, 대행 및 음원 및 음반, 투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 블랙핑크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하반기부터는 월드 투어를 시작해서 26개 도시 그리고 36회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도 있고 한데 왜 YG 엔터를 안 갖고 오고 YG 플러스를 갖고 왔냐라고 말씀해드린다면 YG 엔터를 보자면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습니다. 요 근래. 바닥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매물대를 돌파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YG 플러스는 이런 상승세를 못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주식의 약간 흐름이 다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모았다가 호재가 있을 때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세가 잘 나와요. 약간 급등하는 모습세가 연출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모아간다라면 한 번의 슈팅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슈팅이 나올 구간은 지금 이 매물대 7,100원대를 돌파하는 순간에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정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은 어느 정도 컴백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나 시장의 이슈는 받을 거다. 그게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톡톡히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인 6,820원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고 손절 가격은 6,300원 정도 21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낫고 목표가는 7,900원 정도 노리시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을 그래도 나름 좀 타이트하게 주셨는데요. 이 YG 플러스는 블랙핑크가 선방을 했을 때 공연이나 이쪽은 아니고 음원에 대한 수익만 실적으로 잡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블랙핑크의 성공과 관련된 베타가 조금은 낮지 않나요? 근데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에는 약간 YG 엔터테인먼트랑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되게 작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좀
더 가볍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호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시네요. YG 플러스 알아봤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 라인 조금은 짧게 제시가 됐네요. 마지막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우영우로 한창 또 주가를 올렸던 A스토리. 신규 전문가님 지금 다시 봐야 되는 이유 알려주세요. 예, 일단 우영우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8월 첫 주까지도 그 비영업권 드라마 부분 1위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재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회사가 우영우 다음으로 이제 빅마우스가 지금 7월 29일부터 방영이 됐는데, 이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금토 드라마인데, 이게 지금 금토 드라마 화제성 부분에서 1위를 계속을 하고 있고, 지난 14일 날 이제 시청률 10%를 돌파했습니다. 그동안에 6%대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7%, 8%, 9% 올라와 보더니 10%를 돌파를 했고, 어쩌면 이번 주에는 이제 뭐 또 11%, 12%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빅마우스에 대한 모멘텀이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작이 있어야 되겠죠. 하반기 때는 모래에도 꽃은 핀다, 유괴의 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영이 지금 이제 그 방영사들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방향이 일정이 아마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폴 작품이 또 그 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무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이제 하반기 때 제작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제 SF 영화고요. 또 영나이쇼라는 작품도 이제 제작이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때도 상영작들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적에 주가 모멘텀이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주가가 눌려가지고 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영우 웹툰이 사실상 좀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잘 못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웹툰이 그 드라마를 잘 따라잡지 못한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그런 원소스를 가지고 이제 멀티유즈 콘텐츠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그 10개 가지고 한두 개만 터져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웹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 같은 것들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빅마우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가 됐다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뭐 작년 대비해 가지고 172% 정도 상승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까지도 이익이 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하단을 지지를 해주고, 기술적으로 지금 월봉 잠깐 볼게요. 제가 월봉 잠깐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5개월선을 올라온 이후에 지금 이제 받쳐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5개월선 안착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예전처럼 막 엄청나게 지금 하락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미디어 콘텐츠 쪽도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먼저 좀 스타트를 끊었던 이런 A스토리 같은 경우에 다시 재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현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32,000원 정도 이번에 나왔던 부분에서 살짝 좀 어깨 부분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1선 살짝 아래쪽입니다. 24,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영우 신드롬에 이어서 빅마우스까지 기대를 해보자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성공하는 드라마 뒤에 제작하는 업체들이 돈을 벌면 좋은데 정작 수익을 내는 건 투자하다. 그래서 제작사들의 실적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A스토리 수익 구조는 괜찮나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 미디어 콘텐츠 종목들의 이제 주가가 뭐 때문에 움직이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방영사들이 뭐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쪽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냐면은 A스토리나 이런 제작사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실적이 실제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실적 시즌에 이제 평가를 받을 거고요.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부터는 실제 그런 것들보다는 수익 구조보다는 이제 뭐 신작 모멘텀이나 이런 모멘텀으로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움직인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스토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이렇게 쭉,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블루 실장님께서 하이브 이정우 전문가님, YG 플러스요. 하이즈 음원도 매출로 잡혀요? 네, 잡힙니다. 네.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신 정보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하이브하고 YG 어떤 관계가 있나? YG 플러스가 또 수익이 잡힌다니까요. 지금 1대 주주로는 YG고요. 네. 2대 주주가 아마 하이브로 알고 있는데 하이브뿐만 아니라 거의 300개 정도? 네, 되게 많습니다. 그걸 그렇군요. 하는 음원으로 잡히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음원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자다라고 볼 수 있고 YG 플러스의 라이벌은 약간 디어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SM에서 있는 디어유, 약간 이쪽이랑 약간 하는 일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모르던 정보를 하나 더 알아갑니다. YG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의 음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음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추천주 그렇게 해서 세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A스토리 그리고 더구전자 여기에다가 YG 플러스까지 세 분의 강할 종목들 앞으로의 수익률 누가 더 먼저 쌓아 올릴지 여러분들도 응원하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시는 분 계시네요. 신상원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계세요? 네, 매일매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종목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뭐 거래가 붙으면서 이렇게 차트들 보면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 마감하고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유심히 공부해 볼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좀 차트에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오후 4시 30분입니다. 신상원의 투자 여행 오늘 볼만한 차트라는 주제로 진행하니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좀 안정적이었던 오전장, 오후장에는 또 어떤 변수 있을지 계속해서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요. 장 마감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강한 녀석들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